이게 현대판 뭐 장발장 사건이라 그럴까요? 이게 마트에 있는 빵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장희영 교수님. 대형 마트 안에 이제 빵집이 있는 경우도 종종 그렇죠. 보실 네네. 겁니다. 네. 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어허. 문제는 이게 한 번 절도를 하다 붙잡힌 게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서 금액도 상당합니다. 아이고, 저런. 250여만 원어치의 빵을 절도 훔친 그 상습적으로 훔친 거죠. 그러니까 상습 절도인 빵을 거죠. 절도 250만 원이면 진짜 많이 훔친 상당히 거죠, 많은 진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크 당연히 고가의 케이크가 들어 있었을 거고요. 일반 아하. 빵보다는 도너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네. 10여 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이제 빵을 훔쳤는데 네. 이제 수법으로는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약한 빵을 좀 찾아가겠다. 아. 그럼 뭐 그 주인 경우도 있지만 뭐 점원이나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약한 빵인 줄 알고 주는 경우들도 있고 아. 또 마트 계산대를 통과할 때는 이 여성만의 또 비법을 가지고 네. 또 유유하게 그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고 이런 수법으로 250만 원어치 빵을 훔쳤습니다. 아하. 마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면은 안에 빵집이 또 규모 있는 빵집이 있잖아요. 제과점이요. 거기에 가서 마치 예약한 것처럼 버젓이 케이크, 고가의 케이크와 빵을 들고 나왔다는데 그런데 마트에는 다 계산대 분들이 이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유유히 빠져나왔대요. 나 저기서 아까 계산했어요. 라고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왔다는데 오윤성 교수님 이거 진짜로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론 뭐 본인이 그 한 번도 아니고 지금 한 10여 차례 거기 가서 250만 원어치 정도의 빵을 절도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상당히 일단 그 상습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획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조금 약간 그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이 네. 이제 그 어떤 충동 통제 장애 관련돼 있는 그 절도 광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네. 뭐 나중에 이제 그 또 저희 원장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계획적인 것은 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제 훔친 빵을 자기가 남에게 팔아서 돈으로 바꾸거나 네. 자기가 먹었던 것이 아니고 그걸 집안에다가 쌓아놓고 그다음에 그게 상하면 버렸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금전적 가치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전혀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자기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물건을 훔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그 충동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심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 와서 절도를 하게 되면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네. 한다면 이 절도광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하. 일단 이제 이 가게에서는 하도 이제 뭐가 좀 이상해서 월말 정산을 보니까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CCTV를 보다 이 사람을 검거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월말 정산하다 보면 당연히 이 물건 들어온 거랑 들어온 돈이랑 비잖아요. 이상하다. CCTV를 돌려봤더니 어떤 점이 이상했냐면요. 빵집 주변에서 평소에 1시간 동안 앉아있고 가방을 들고 상품 진열대 앞을 서성이던 여성이 포착이 됐대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인가 보다 해서 CCTV를 돌려보다가 딱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포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홍순변 아나운서 네.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 많잖아요. 왜 하필 빵이었어요, 이 여성? 그러니까 이 여성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하. 남편과 별거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는데 아하. 이 빵을 훔치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 허허. 이런 희열을 느끼니까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성은 진술했습니다. 희열, 네, 이거 앞서서- 어떻게 봐야 되는? 네네, 말씀하시죠. 오윤정 교수님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우울이나 이런 이게 여성들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생리기간이나 이럴 때 절도하고 그러니까 예, 약간 예. 도벽이 생기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걸 내가 되팔아서 금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정말 범죄 행위냐. 근데 이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게 앞서 제가 두리뭉술하게 예약한 빵 찾아갈게요 이야기를 했지만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서 이걸 상습적으로 하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뭘까요? 마트를 통과할 때 네. 그냥 뭐 예약할게요라는 게 한두 번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였냐면
빵이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몇 개를 한꺼번에 사게 되면 빵집에서 한 봉지에 이걸 다 넣어서 바코드를 새로 붙여줘요. 아.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바코드를 다 붙여준 봉지를 계산대까지 가는 와중에 다시 뜯어서 아하. 낱개 봉지에 이제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낱개 봉지를 가지고 이건 가격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 줬다 덤으로 줬다거나 아니면 저 안에서 아하, 계산을 했다거나.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고가의 무슨 보석 같은 걸 절도하는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히 뭐 슬쩍 훔쳐서 뭐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것이냐.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절도 범인 건 아하.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표현 중에 절도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이 여성 앞서 우리 홍순빈 설명 중에 절도하면서 성공을 하면 희열을 느낀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 여성이 만약에 이번에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는 절도를 한 적이 없다가 네. 안 그러던 사람이 진짜 5, 6개월 만에 처음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절도강보다는 우울증에 의한 쪽이 좀 가깝고요. 아하. 그러나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지만 보통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절도를 안 하고 참을 수 있는데 네. 우울증인데 생리전 기간이 겹쳤을 때는 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울증일 때는 우리가 보통은 식욕이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식욕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네. 식욕이 늘어난다는 뜻이 우리가 먹는 뭐 밥 3끼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아하. 본인이 좋아하는 특정한 음식에 대한 식욕이 늘어납니다. 그러겠네요. 기름진 음식, 아, 단 거. 네. 근데 이 여성은 꼭 케이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집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희열이라고 하는 게 훔친 데서 희열이 아니라 이거를 가져와서 잔뜩 먹을 수 있다는 데서 희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잔뜩 쌓아놓게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하. 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서는 그 보통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충동 조절 능력이 우울증으로 떨어져서 짜증을 내고요. 아하.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여성이 만약에 빵을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은 아마 빵을 갖다 쇼핑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가 보니까 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 때문에 빵을 훔쳤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멀어지면서 우울증이 오자 빵을 훔쳤다는 이 여성.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경찰에 딱 붙잡힌 이후에 그 빵집에 피해 금액을 다 갚아줬대요. 그럼 처벌 못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처벌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처벌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아. 우선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거 이유만으로 처벌 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예, 내가 어떤 범죄를 할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 아니면 그게 굉장히 부족할 정도, 이래야 어떤 형을 감면받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도 변제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250만 원을 여기 변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피해자 측에서는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또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형이 굉장히 낮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형은 굉장히 낮게. 그러네요.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이 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꼭 무슨 이 빵집뿐만 아니라요, 마트 내 입점해 있는 가게들도 이런 건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약했던 거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말은 혹시 상대방 그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